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금 연대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24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고 노회찬 의원도 이준석 의원이 소환을 했습니다. 아마 과거에 그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외계인이 침공을 하면 한국과 일본도 손을 맞잡고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그 말이 떠올랐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연금 연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입장이 좀 다르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공통의 의제, 여야 공통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 연금 문제를 가지고 좀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이준석 의원이 이슈를 잡아서 발빠르게 제기를 한 셈입니다. 이 의원 이 개혁안 반대하는 이유 갯돈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갯돈. 강제로 갯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갯돈과 앞순번에 기성세대가 타갈 갯돈을 비교를 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 개주가 정부라고 해도 젊은 세대가 우리가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개주와 다른 개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개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당위론만 반복하니 이게 되겠느냐. 당연히 개원들이 반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받는다는 금으로 된 잔에 담긴 술은 기성세대 것이고 더 낸다며 흘릴 피는 갓 유치원에 다니는 젊은 세대 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기성세대가 열매는 좀 계속 따먹고 젊은 세대는 계속 내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지난 20일 날 그 국회 연금개혁안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른바 보험 요율은 9%에서 13%가 됐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그런 안이 핵심이죠. 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정도 뒤로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가장 오래 내야 하는 2030 세대에서는 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을 하면서 상당히 좀 반발 심리가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20일 날 본회의에서 투표할 때도 반대 기권 표가 여야 관계없이 84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또 이게 좀 아직 논의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기권표가 쏟아졌습니다. 반대 40명, 기권 44명. 상당히 좀 최근 여러 가지 안 중에 많이 나온 거죠.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게 세대 갈등 부추기는 거다라고 이제 이준석 의원 등을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모든 세대가 고민할 문제지 세대가 싸우는 방식에는 안 된다라고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대 갈등이나 편가르기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야 2030 의원들 모여서 이 회견했는데 거기에 또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꼭 이렇게 세대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기도 또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3일 날 젊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또 이소영, 장천민, 전용기 민주당 의원, 개혁신당의 이소영, 천하람 의원 이렇게 30, 40 세대 여야원들 모여서 더 내는 사람부터 좀 제대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다. 좀 최소한의 그런 노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연금개혁 특위에 30, 40 의원이 절반 이상은 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확 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그 연금연대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확실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준석 의원과 기본 입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슷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23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판을 했습니다. 86세대는 청년 세대에 비해 이미 충분히 꿀을 빨지 않았나? 연금에서까지 그래야 하나? 청년 세대에게 미안하지도 않나?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직설적으로 이 문제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하게 바쁜데 부끄럽지도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직격을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판을 했습니다. 전에 이제 이런 반대 의견을 내니까 홍준표 시장이 뭘 알고서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또 비판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홍 시장이야말로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또 홍준표 시장을 한동훈 전 대표가 직격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경쟁 관계,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선이라는 측면에서 경쟁 관계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뭐 이준석 의원도 저희 야샤경제 인터뷰에 여기 AK 라디오에 나와서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상당히 좀 비판한 적이 있죠. 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 일단 뭐 이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지금 여야 합의 아닙니까? 연금 개혁 여야 합의. 그런 상황이어서 전에 직전 대표를 지냈고 현재도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반면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당 자체가 다르니까 완전히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자유롭게 내고 하면서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2030 세대가 민감하게 느끼는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중도 무당층의 또 상당 부분이 2030 세대입니다. 한국갤럽의 18일, 20일 조사한 결과 보면요, 전체 응답자 중에 무당층 비율이 19%인데 20대에서는 40%, 30대에서는 25%입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2030 세대에서의 무당층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이런 의제를 전면화하면서 중도 무당층 2030 세대를 자신의 우군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펼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제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연대, 국민연금 이것을 고리로 한 연금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두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나이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12살 많지 않습니까? 73년생, 이준석 의원은 85년생. 근데 국민의힘 당대표를 어쨌든 두 사람 다 지낸 적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보수 계열에 기반하고 있다는 그런 점도 또 비슷하고요. 또 어떤 뭐랄까요, 중도 보수층 이런 층을 주로 보고 있는 거, 이 부분도 비슷하고, 또 탄핵,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도 입장이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사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하지만 경쟁하는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문제를 고리로 두 사람이 맞댈 수 있을까 주목이 됩니다. 그거 맞대는 것도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나. 두 사람 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둘 다. 그런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제를 바탕으로 어떤 얘기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한동훈 전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두 사람 공통점 중에 하나가 미래 비전을 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준석 의원 이 과학기술 이쪽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준석 의원이 24일 날 공개된 머니투데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비판하자면 법조인들이 정치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과학기술 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적어도 외교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쪽 우리가 갈 수 있는 형태의 기업으로 지렛대를 만들어야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첫째 이공계에 대한 관점이 있고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나다라고 이제 이준석 의원은 강조를 하는 거죠. 여의도와 서초동 가보면 뭐 서초동 여의도 두 군데가 보면 이제 서울대법대가 다 주류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뭐 서울법대 출신들 아주 소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신은 과학고를 나와서 여의도에서는 소수겠지만 기업에서는 이들이 주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공계 관련 인물들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은 이공계 괴짜들이다. 너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대에 나와서 한국에서는 학연 지원도 자신은 없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 DC 가면 이게 주류 인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은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최근에 AI 얘기 등 미래 비전 쪽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일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들 대상으로 AX 시대를 위한 정치,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위한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기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가 기술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심없이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AI 혁명에서 경쟁국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향후 3년에서 5년이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다. 과기부가 올해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18,000장 산다고 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추경해서라도 더 끌어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래 비전, 과학기술, AI 등과 관련해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전 대표도 집중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이제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공통점이죠. 이준석 의원은 과학고 출신이라는 강점을 10분 활용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법대를 나왔지만 어쨌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자신이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두 사람 여러 가지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답보 상태라고 할까요? 이런 흐름입니다. 이것을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측면으로서 이런 정책적인 상호 간의 연대, 토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싶고요. 이러한 연금연대의 흐름들이 나아가서 과학기술연대, 세력화 연대까지 이어질지 이것도 좀 긴 안목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